작년 여름 느슨해진 RPG 게임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게임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와 그 선택지에 따라 수많은 결과를 보여주는 높은 자유도로 평가된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인데요. 게임하고 발표가 무슨 상관이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느슨해진 코딩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신생팀이 되고자 코더스 게이트라는 팀명을 선정하였으며 팀 멤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 좋은 시간표를 짜기 위해 PC방에서 수강 신청을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 티켓 예매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실까요? 네, 임영웅 씨인데요. 부모님들의 워너비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부모님도 자녀들만큼이나 임영웅 씨를 좋아하셔서 지난번에 임영웅 서울 콘서트 예매를 시도했었는데요. 대기번호를 보면서 이게 맞나 생각하며 예매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이벤트를 레이더처럼 탐색하여 소개하고 빠르게 예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한창이던 재작년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티켓팅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매가 열린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티켓라이더 프로젝트는 접속자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접속자들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예매 가능한 사이트를 구현해보자 라는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와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역할 분담이나 ERD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능 소개입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은 오어스인데요. 오어스는 사용하려는 서비스마다 회원가입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구글 계정이나 카카오 계정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오어스를 활용하여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소셜 서비스로 로그인 회원가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소셜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어스를 통해 기능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어스를 적용할 때 일부 기술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오어스 적용 시 소셜 로그인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를 따로따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패키지와 엔티티를 분리 저장했는데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관리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는 일반 회원 이메일과 소셜 로그인 이메일이 동일할 경우에 중복 이메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멤버 관련 조회나 수정 시에도 코드 작성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도 로그인 방법을 바꿔서 접속하더라도 같은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며 구매 내역, 댓글 내역, 좋아요 내역 등을 한 계정으로 통일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좌측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멤버 아이디를 가진 프로바이더 맵 테이블을 생성하여 해당 계정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여 해결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받기보다는 이메일을 고유값으로 설정해서 외국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레디스 락을 활용한 동시성 제어인데요. 동일한 자원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이 중 하나로 분산 락을 통한 동시성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락의 구현 방식에는 레터스의 스핀 락 방식과 레디스 내 펍섬 락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이 4시 정도인데요. 제가 저녁을 뭐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메뉴를 배달하는 것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소울푸드로 알려진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돈가스와 제육볶음입니다. 저는 그중 하나로 알려진 돈가스를 배달시키는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달 어플에서 요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주문이 몰리면 받고 있던 주문만 접수되고 그 이외에는 주문이 접수되지 않아서 계속 주문을 넣어서 확인하는 방식이 스핀락 방식. 주문이 많이 몰려 있으면 먼저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고 대기 중인 사람에게는 현재 주문이 몰려서 주문이 어렵고 다음 주문을 받을 수 있을 때 주문 가능하다라고 알림을 주는 방식이 펍섭락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데요. 계속 확인하는 스핀락 방식의 경우에는 주문이 되지 않은 경우에 왜 주문이 안 되지? 주문이 안 들어갔나? 인터넷이 끊겼나?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시도를 계속해서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요청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서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저희는 CPU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서 펍섭 락 방식으로 동시성을 제어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티켓 생성 단계 전에 락을 설정해서 동시성을 제어하고 생성이 완료되면 락을 전부 해제하기 위해 어라운드 어노테이션 방식의 AOP를 통해 이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적용 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티켓 생성 플로우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락키를 생성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둘째, 락 점유를 시작하는 부분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인데요. 락키의 생성 기준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락 점유를 막을 것인가와 동일합니다. 저희는 락키를 공연, 좌석 등급 및 번호를 기준으로 생성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따라서 누군가가 예매 진행 중인 좌석을 누른다면 나중에 누른 고객에게는 이미 예매가 진행 중인 좌석입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게 되겠죠. 둘째, 락 점유를 시작할 포인트를 어디로 설정할지입니다. 최초에 생각한 시점은 좌석 예매를 누른 시점에 점유를 시작하고 결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점유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락 점유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하고 그동안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락 점유 시간이 길어지면 결제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대대락이 발생하여 락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락 점유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 수정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좌석 예매 버튼을 클릭하면 크리에이트 티켓을 호출하고 이벤트와 날짜, 좌석 등급, 번호를 기반으로 락키를 생성합니다. 이때 다른 예매자에게서 락이 점유 중이라는 대기하고 유저에게 이미 예매 중이라는 알림창을 띄우게 됩니다. 둘째, 락이 점유 중이지 않다면 키를 이용해서 락을 점유합니다. 셋째, 락을 점유하는 동안은 티켓의 정합성, 예매 가능 여부나 좌석 번호 등을 확인하며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면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 락을 해제하고 넷째, 정합성이 맞는다면 데이터베이스의 티켓 테이블에 티켓 정보를 저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 완료된 경우에는 락이 해제되는 순서로 진행되어 락 구현 시간을 최대한 짧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쿼리 DSL을 활용한 동적 쿼리입니다. JPA에서 지원하는 쿼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JPQL, 퀄리티카 API, 네이티브 쿼리, 쿼리 DSL 등이 있는데요. 쿼리 DSL은 그중 한 가지로 복잡한 쿼리와 동적 쿼리 구현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쿼리를 코드로 작성하여 가독성이 좋고 컴파일 시점에 타입 체크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도 동적 쿼리 구현이 용이하고 문법이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능은 레디스를 통한 캐싱입니다. 현재는 티켓과 이벤트의 리스폰스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벤트의 경우 여러 모델과 양방향 관계를 맺고 있어서 호출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고요. 티켓의 경우는 예매 완료된 티켓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캐시에 등록해서 조회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티켓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캐시에서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능에 대한 시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소셜 로그인에 대한 시연을 먼저 하고 인기 검색어와 티켓 예매에 관련된 부분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티켓 테스트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 전환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저희 티켓라이더 기본 페이지인데요. 잠시 로그아웃을 하고 새롭게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 많이 보신 화면이죠. 카카오 로그인과 구글 이메일 그리고 일반 로그인 화면이 전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 로그인을 통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구글 로그인을 통해 마이 페이지와 로그아웃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 보시면 인기 검색어 순, 평점 순, 리뷰 순, 좋아요 순으로 정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 검색어의 경우 캐시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저장해 두고 검색어가 많이 검색된 순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평점, 리뷰, 좋아요는 보시는 것과 같이 좋아요 개수 1개 이상인 것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뷰의 경우에도 리뷰가 6개인 우리금융 챔피언십이 맨 앞에 위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티켓 예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레를 좋아하는데요. 한번 발레를 예매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5월 18일 토요일로 예매해 보겠습니다. 상세 정보로 이름, 날짜, 장소가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매 좌석인데요. 이제 R석을 두 자리 예매해 보겠습니다. 예매 전에 티켓 정보가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좌석, 종류, 가격, 총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 테스트 코드를 통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티켓 서비스 인플 테스트라는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 코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티켓 예매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스레드 카운트가 100이기 때문에 100명이 몰린다고 가정해 보았고요. 지금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맨 아래에 보시면 토탈 100명이 시도했지만 단 한 명만 예매에 성공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시 화면 조정이 있겠습니다. 팀원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눈 자체 평가입니다. 뭐 이제 각자 느낀 점이나 보완 사항들을 이제 적어두었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조장인 김건우의 경우에는 서버 구축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기능이 다양한데 이제 추후에도 구축을 해보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맞는 기능을 찾아서 사용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시원 조원의 경우에는 이제 뷰 작업으로 인해서 약간 시간이 촉박해서 다 완성은 하지 않았지만 추후 예매 페이지나 웹페이지 접근할 때 대기열을 생성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이제 부조장인 장준혁의 경우에는 이제 캐시 서버 다운 시의 대책 보완을 위해 기록을 관리, 백업할 효율적인 전략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쿼리 DSL을 맡았는데 구현할 때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렸었고 중간에 동원 예비군으로 2박 3일간 자리를 비웠는데 팀원들이 많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 발표는 마무리되겠고요. 발표를 준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발표 그거 한 번 하고 끝인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있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발표는 저희 팀의 결과물을 돋보이게 하는 강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주간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리더, 부리더, 팀원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느꼈고 팀원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랄까 되게 약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되게 유능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원인 분석이나 해결 방안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뛰어난 팀원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느 배우가 이제 시상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발표하는 사람은 항상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 열심히 함께 만들어주셨던 저희 팀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